저는 폴리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문재홍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영화에 관심이 있게 된 거는 서울랜드라고 하는 놀이시설에 영화 관련돼 있는 영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용인대학교에 있는 연극영화과 영화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진흥위원회에 취업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실제 영화 안에서도 사운드에 관련되어 있는 즉 폴리 아티스트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종에 들어가서 뭐 더 수업을 공부하다가 지금 현재 폴리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폴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서 작업하게 되는 집중하는 일에 대한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속 사운드를 보면 현장에서 녹음한 동시녹음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 있고 대사 파트가 있고 앰비언스 파트와 이펙트 파트 그리고 이제 폴리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이 파트들이 각각이 맡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폴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폴리를 하면서 하게 되는 역할들이 뭐냐면 영화 스크린 안에 그 넓은 스크린 안에서 관객이 어느 화면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찌 보면 폴리 쪽에서 굉장히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우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과 행동들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조연이나 지나다니는 어떤 앰비언스성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의 소리를 전부 다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소리를 관객에게 가깝게 들리게 할 것인지 멀리 들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어디를 보게 할 것인지 관객이 스크린 안에서 뭐 스크린 크다 보니까 화면 안에서도 관객은 분명히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운드 안에서도 어떤 캐릭터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그러니까 즉 영상에서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듯이 소리 안에서도 포커스를 맞출 때 폴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떤 캐릭터나 어떠한 느낌 감정들의 포커스를 소리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웠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를 작업할 때 실제 작업한 건 여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초봄쯤에 이제 영화팀에서 연락이 와서 눈이 다 녹아간다. 그래서 녹음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 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사하게도 그때 가서 녹음을 막 바닥에서 구르고 많이 하게 됐는데 뭐 마이크 같은 것들을 막 고장을 내서 그러니까 실제 그 위에 올라가면 일반인들은 뭐 감히 거기서 내려올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떤 가상의 어떤 짐을 나르기 위해서 놔둔 썰매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에다가 마이크들을 장착을 하고 실제 이제 레일이 아닌 그 옆에서 열심히 타면서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장착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게 바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다 고장이 나고 굴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면 그 장비들은 다시 재구매를 하면 되는데 이 눈은 다시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건 가지고 갔었던 여러 다른 마이크들을 가지고선 굉장히 들고서 녹음도 해보고 뭐 옆에다 떨어뜨려서 설치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되게 많이 해봤었던 기억들도 있고요. 뭐 도둑들이나 이런 것 영화들을 녹음할 때는 굉장히 센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주 돌 같은 거를 어떤 쇠 어떤 고리 같은 것들에다가 대고선 세게 내려치다가 그림은 늘
화면은 눈은 늘 화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손과 눈이 다 다른 데를 보고 작업하다 보니까 손을 꽉 쥐어서 그러니까 쇠 고리 사이에 손가락이 껴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쇠를 내려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손가락 끝이 이제 부러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부러진 다음에도 녹음 중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식사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밤 늦게까지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녹음을 했는데 이 아픈 게 평상시는 조금 아프다가 이제 뭐 한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계속 아파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부러졌다라고 나와서 그렇게 했었던 일들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당시 제가 손이 부러진 다음에 동료들한테 거의 얘기들을 안 했어요. 왜냐면 폴리아티스트가 자기 몸이 다친다라는 거는 어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용납이 되어지는 어떤 실수인데 폴리아티스트가 소리를 잘못 내려고 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몸을 이용해서 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몸이 다쳤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부주의하고 소리 내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들을 안 했었고요. 큰 부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힘쓰는 법이나 소리 내는 법을 몰라서 일단 세게 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소리 내는 법을 조금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나고 커지고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은 요령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자잘한 상처는 많이 납니다. 뭐 발이든 손이든 어디 이제 멍이 든다거나 약간씩 찢어진다거나 뭐 이 정도는 뭐 늘 특히 이제 뭐 손톱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굉장히 쓰라리게 그 산도가 높은 과일들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거나 이랬을 때 손톱 사이가 아주 이제 쓰라려진다거나 이러는데 뭐 이게 늘상 있는 일이라서 네.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운드 작업을 하면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했고 더 했더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못 돌아가. 그냥 계속 얘를 하게 됐었던 게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철이 없다고도 하고요. 그냥 내가 선택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좀 좋다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민들의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까 말한 거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외적인 부분이에요.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도 안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소리가 안 나와서 막 속이 터져라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다음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폴리 아티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폴리 아티스트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펙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앰비언스가 되더라도 폴리 아티스트가 가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의 앰비언스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폴리 아티스트가 정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어떤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되어져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때 그렇게 폴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다음부터 나는 이뤘으니 이제부터 뭐 하지? 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이런 모습을 가진 폴리 아티스트로 계속 살래 라고 하는 내 모습이 분명히 같이 가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는 어떤 사운드 음향 엔지니어 내지는 음향 쪽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